제3차시 통일신라 발해복식가 장신구입니다. 통일신라는 삼국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국 세력인 당의 도움을 얻기는 하였으나 우리 민족이 이룬 최초의 통일로서 새로운 민족 문화가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국가입니다. 통일된 신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당의 제도를 토대로 한 다양한 제도 개편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고, 신라 고유의 문화를 계승함과 동시에 당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귀족적이고 화려한 문화로 발전하였습니다. 통일신라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사치가 심하고 사회 질서가 흐려지자 흥덕왕은 제9년째인 834년에 복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금지의 한계는 우선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다시 등급을 10개 층으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항목은 관에서 신까지 재료와 색 등 20가지로 하였습니다. 통일신라의 복식가 장신구는 남아있는 벽화, 토용, 유물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경주 황성동에서 출토된 7세기의 토용을 살펴보면 복도를 쓰고 단령을 착용하고 허리에 요대를 두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흥덕왕 복식금제에서 요대의 재료가 백옥, 오석, 유, 철, 동인 것으로 요대는 과대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흥덕왕 복식금제에는 화이가 있으며 특히 화는 남성 복식 규제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는 계급에 따라 다른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신목을 매는 끝인 화대를 부착하고 화대의 재료 역시 등급별로 규제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경주 황성동에서 출토된 여자 토용입니다. 여자 토용의 머리는 가운데 가르마를 하고 쪽을 진 모습입니다. 표상 허리 위로 대를 하고 있으며 이를 신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일신라 여성의 대는 남성의 요대와 달리 직물로 만든 포백대였습니다. 신분 계급에 따라 재료에 차등이 있었습니다. 신발인 이도 직물과 가죽 등 여러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계급에 따라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신발 안에는 버선인 말을 신었습니다. 마료는 버선목에 붙는 끈을 의미하는데 여성 전용이었습니다. 자마 선여도를 보면 통일신라 여성들은 머리에 꽃 모양의 장식을 하였습니다. 당의 도련도에는 여인들이 고개에 꽂은 장식빗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흥덕왕 복식금제에는 머리 장신구로서 머리빗을 지칭하는 소와 비녀의 일종인 채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통일신라 여성들도 당의 여인들처럼 장신빗으로 머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흥덕왕 복식금제의 여성의 관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요. 진골 여성은 장식을 금했고 육두품 여성은 세라, 샤, 견을 쓰도록 했으며 오두품 이하는 관이 없었습니다. 관은 육두품 이상의 고위 여성만 쓸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슬전 장식은 녹송석을 상감 공예 기법으로 장식한 것으로 매우 화려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진은 바다거북의 일종인 대모의 등껍질로 만든 머리 장식용 빗입니다. 손잡이는 금과 청욱 등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였습니다. 일반 빗과 다르게 손잡이와 빗살 부분이 직각으로 꺾여 있고 손잡이와 빗살의 경계만이 작은 구멍을 뚫어 꽃 모양의 장식을 매달았는데요. 손잡이에는 금실을 둘러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에 꽃 모양을 줄지어 돌려 장식했습니다. 꽃 모양 안쪽에 박힌 청옥은 검은색 머리카락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색의 대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통일신라 여인들의 화려한 머리 꾸밈새를 전해주는 귀중한 유물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신라의 관은 출자형과 녹각형의 화려한 입식이 장식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관보다는 금동관이 더 많은 예가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금동관은 녹각형의 입식이 없고 장식도 단순하지만 대륜을 비롯해 입식과 수화식이 모두 완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각 부분은 점혈문을 타출하고 영락을 달아 화려하게 장식하였는데 끝에는 하트형 장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금동관은 통일신라의 것으로 대부분 경주 외의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어 신라의 형태를 그대로 영향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해입니다. 발해는 고구려 멸망 후 약 30년 뒤인 698년 대조영이 당과 신라 연합군에 대항하면서 고구려를 계승하여 건국한 나라입니다. 발해는 강한 군사력과 발전된 문화를 향유하여 남쪽의 신라와 공존하여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었습니다. 발해의 문화에는 전대의 고구려적인 요소와 토착 말 강의 요소, 그리고 발해 당시 중국의 요소와 발해 고유의 독창적 요소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적 특징이 복식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발해 복식에 대한 자료는 수와 종류가 대단히 적은 편입니다. 문헌 자료로 중국 역사서인 신당서를 들 수 있습니다. 발해 복식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화 자료로 길림성 화룡헌의 정효공주묘 벽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유물 자료로 삼채용, 청동용, 과대, 뒷꽂이 등이 남아 있습니다. 화면의 뒷꽂이는 꼭대기가 산자 모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뒷꽂이의 특징은 발해 유적지에서만 발견되고 있는데요. 채라고 하는 U자 모양의 꼬지에 연꽃이 핀 모습을 산자 모양으로 하여 화려하게 표현했습니다. 북한 개성시의 고려 박물관에 이와 똑같은 청동제 뒷꽂이 장식이 있습니다. 개성시의 것은 발해의 유민이 고려로 돌아와 남긴 것이거나 발해 문화가 고려로 계승된 흔적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3차 시 통일신라 발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